때는 1990년대 무렵 남편이 부산의 K대학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남편은 체육학과를 전공했는데 여름방학 때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3박 4일 과정의 극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공 수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는지 그걸 피하기 위해 해병대를 자원해서 갔던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 후 복학을 하면 예비역으로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편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 이런 분위기 탓에 그 학과에서는 예비역들이 훨씬 더 힘든 수준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에 해양 훈련을 보름 정도 앞뒀을 무렵 지금은 뉴코아 아울렛이 있는 부산 서면의 한일 레포츠에는 수심이 2m 정도 되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을 앞둔 학과생들은 그곳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예비 훈련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훈련 당일 학생들은 남해의 상주 해수욕장으로 훈련을 갔습니다. 첫째 날부터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들은 마지막 날 배를 타고 바다로 2km 정도를 나가서 입수한 후에 2열 정도로 줄을 맞춰서 수영을 해서 백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1학년들의 수영 실력이 많이 미숙해서 위급 상황에 대비해 스킨스쿠버와 수영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옆에서 수영을 하며 후배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1학년 한 명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후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후배 근처에 있던 스킨스쿠버 동아리 소속 학생이 그 후배를 잡아주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안심하며 다른 학생들을 챙겨줬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10분 후 백사장까지 10m 정도 앞둔 상황에서 아까 보았던 그 후배가 또다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후배 옆에 있던 수영부 학생에게 후배를 도와주라고 부탁한 후 다른 학생들을 챙겨서 백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백사장에 모여 앉아서 인원 체크를 해보니 한 명이 없더랍니다. 그 한 명은 바로 남편이 2번이나 목격했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후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먼저 백사장에 도착했을 거라 생각하고 주변의 화장실과 샤워실, 민박집 일대를 둘러봤는데 후배가 어디에도 없더랍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학생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오징어배 몇 척을 빌려서 해치라이트를 켜고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밤엔 밀물때라서 시신이 있다 한들 찾기가 어려울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이곳에서 한두 명의 사람들이 꼭 죽어나간다며 비관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후배를 마지막으로 본 남편이 선두에 서서 수색을 하는데 바닷속에서 얼핏 노란색 물체가 일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시 바닷속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학생들에게 노란색 수모를 지급했는데 그것이 바로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작대기를 넣어보고 물속에 들어가 봐도 형체는 다시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갈치대가 너무 몰려든 탓에 후배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썰물 때인 새벽 6시 무렵 다시 수색을 시작한 스킨스쿠버 학생들이 시신을 찾았는데 그 위치는 바로 남편이 처음으로 노란색 물체를 목격했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6명의 스킨스쿠버 학생들이 시신을 건져왔는데 시신은 기마자세로 몸이 굳어 있었고 노란색 수모를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힘을 어찌나 세게 줬는지 수모를 쥔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에서 남편은 끝까지 살궈져 있던 그 후배의 간절함을 느끼며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를 본능적으로 느낀단 말이 있죠. 나중에 들은 말로는 고인인 후배가 훈련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친구에게 묘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은 엄마가
얼마 전에 점을 봤는데 내보고 물을 조심하라고 했다대. 그 말이 아직까지 너무 신경 쓰이고 걱정된다야. 왠지 지금 건너는 이 남해대교를 편히 앉아서 못 건너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 그 후배 역시 자신의 죽음을 본능적으로 예감했던 걸까요? 3대 독자였던 후배의 죽음으로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훈련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를 다녔던 남편은 졸업 후 수영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수강생들은 배정된 밤마다 서로 다른 색의 수모를 썼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은 회원들에게 노란색 수모만은 절대로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도 후배의 그 일이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당직 근무를 설 때면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수영장에서 첨벙첨벙하는 물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놀라 수영장으로 달려가 보면 노란색 수모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고 하는데 놀라서 불을 켜보면 잔잔한 수면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겠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꼭 그 후배가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영 강사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일을 그만둔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은 자신이 마지막에 그 후배를 도와주었다면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생명의 색이었던 노란색이 남편에겐 죽음의 색이 돼버린 거죠.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이젠 그만 괴로워해도 돼. 남편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후배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되는 거죠.